자,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봐볼게요. 61번 문제. 자, 1번 문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간함수죠. 자, FT는 2의 마이너스 t에 플러스에 3의 t의 자승, 자, 플러스에 3배 코사인 2t예요. 거기에 플러스 5이다. 라플라스의 변환식은 했어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신 거 있었죠. 시간함수 ft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이게 fs 함수가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fs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까지 시간함수 ft에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자 곱해서 적분한 값이더라.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변환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자 여기 델타 t라고 하는 임펄스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1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유닛 스텝, 자 단위 계단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의 자승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거. s분의 1이 된다는 거. 자 s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 함수, 기울기 함수. 자 기울기 함수 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의 자승분의 1이 되고, 자 n차 램프죠. n차 램프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돼요? s의 n 플러스 1분의 n 팩토리얼로 바뀌더라. 그 다음에 시간, 저기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at. 자, 익스포넨셜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자, s의 마이너스 플러스 a분의 1의 형태가 된다더라. 그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 사인의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의 자승 플러스 오메가의 자승에 오메가가 되고, 자 코사인 오메가 t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s의 자승 플러스 오메가의 자승에 s가 된대요. 이걸 알아야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자 선형의 정리죠. 선형의 정리 그대로 해보시면 돼. 라플라스 변환을 해봤더니 여기는 얼마 됩니까? s 플러스 1분의 1의 형태가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s에 2 플러스 1승이야. 근데 2 팩토리얼이 되고 여기는 3배가 된다더라. 플러스가 될 거 아닙니까? 자, 플러스. 자, 여기는 자 s의 자승 플러스 2의 자승에 s가 돼. 근데 거기에 3배가 될 것이고, 플러스. 자, 상수는 s분의 5로 바뀌겠죠.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s 플러스 1분의 1에 플러스 s의 3승에 팩토리얼은 내린 차순이니까 2 곱하기 1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이 되겠죠. s 3승분의 6 플러스 여기는 s의 자승 플러스 4에 대한 3배 s가 되더라. 플러스 s분의 5의 형태로 바뀌겠죠.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겠네. 이걸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더라. 그 다음에 62번 문제를 보니까 전화번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전화번의 회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전화번의 회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뭐 구하라고 했냐면 이때 전류, 2옴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는 2V, 4V, 6V, 자, 1, 2, 3, 2옴이 되겠죠. 이런 거 어떻게 해, 이제? 밀만의 정리 가지고 하면 안 돼. 밀만의 정리 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편하게 구할 수는 있죠. 그죠? 근데 밀만의 정리는 전압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전화번의 회로, 밀만의 정리로 구해도 되는데 조금 힘들겠지만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죠. 자, 전화번을 전류원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림만 바꿔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꼭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바꿔보려 합니다. 자, 전화번의 회로를 전류원의 회로로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변형을 시켜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내부자항은 변함이 없는 거니까 1옴이고 2옴이고 자, 이게 3옴이에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I는 R분의 V니까 자, 2A. 여기는 2A. 여기도
2A가 되겠죠. 여기는 2옴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류원을 하나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더라. 그러면 여기는 6A가 될 것이고, 그죠?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볼 수 있겠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저항을, 여기 있는 저항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분의 1이 되더라. 병렬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를 6으로 통분을 시켜보게 되면 6분의, 여기는 자, 6 플러스 3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11분의 6이 되더라. 그럼 여기는 11분의 6이 돼요. 그럼 여기는 2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구해본다면, 자, 이제 전류 분배 법칙이 이거에서 I는, 자, 내 거 플러스 남의 거에 전체 6. 맞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그려.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2옴이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2옴이고, 여기가 11분의 6이야. 그럼 여기는 11분의 36이 되겠죠. 66에 36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암페어는, 자, 볼트는 11분의 36이고, 옴은 11분의 6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이거 계산기 눌러보게 되면 얼마 나와요? 1.29A의 전류가 흐르더라. 그래서 밀만의 정리로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시지 마시자는 얘기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전원 등가 변화. 그래서 자, 이렇게 태문 하나의 회로를 이렇게 노튼의 회로로, 그러니까 전압원의 회로를 가지고 이렇게 전류원의 회로로서 바꿔보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전류도 구할 수 있고 전압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1.29가 되겠죠. 2번이.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으로. 우리 이렇게 연습을 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구형파의 파형률과 파고율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보게 되면 우리가 2장에서 교류에 정연파 교류가 있었죠. 거기서 자, 기본적인 자, 이렇게 생긴 정연파가 있고, 이놈과 성격이 유사한 정연 전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연 반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구형파가 있었어요. 구형파. 자, 그 다음에 구형 반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자, 삼각파가 존재했습니다. 그죠? 거기에 따른 자, 이제 평균값, 그죠? 그 다음에 실효값 정해져 있었어. 그죠? 그럼 여기는 정연파와 정연 전파는 평균값이 얼마? 파이 분의 2의 최대값. 실효값은 루트 2분의 최대값. 정연 반파는요, 파이 분의 최대값. 자, 실효값은 2분의 최대값. 자, 구형파는 최대 평균 실효가 어떻더라? 같다더라. 자, 구형 반파는 평균이 얼마입니까? 2분의 최대값. 실효값은요? 루트 2분의 최대값. 자, 삼각파는 평균값이 2분의 최대값. 자, 실효값은 루트 3분의 최대값. 이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었냐면 파고율이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파형률이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었어요. 파고율의 의미는 뭐예요? 구형파를 기준으로, 항상 기준이 되는 파는 무슨 파? 구형파, 최대 평균 실효가 같은 구형파. 구형파를 기준으로 파형의 형태가 얼마만큼 솟구쳤냐. 그래서 자, 어떻게 합니까? 실효값에 대한, 실효값이 기준이 되는 거고, 실효값에 대한 최대값의 비가 되더라. 파형률은 구형파를 기준으로 파형의 형태가 얼마만큼 일그러졌냐. 그래서 자, 평균값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겠죠. 평균값. 평균값을 기준으로 자, 실효값의 비가 된다더라. 근데 문제에서는 구형파가 나왔으니까 구형파는 최대 평균 실효가 다 똑같더라 이거야. 그럼 파고율도 얼마? 파형률도 얼마야? 1이 나오더라. 이걸 모르면 풀 수가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64번 문제를 볼게요. 64번 문제. 64번 문제를 보시니까 거기에 이제 뭐가 나와 있냐? 자, AB 단자의 전압이 50의 각 0도예요. AB에서 본 능동 회로망이죠. 그럼 64번의 키워드는 능동 회로망이야. 자, 우리가 회로망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자, 수동 회로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능동 회로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 능동과 수동의 차이가 뭐다? 전압의 유무다. 전압이 있는 회로망을 능동, 전압원이 없는 회로망을, 전원이 없는 회로망을 수동. 그럼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보시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전원이 있는 회로망. 맞죠? 야,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얼마예요? 50의 각 0도야. 이때 본 능동 회로망에서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여기에 AB 단자에 자, 임피던스를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E-J의 2ohm이 된다더라. 자, 이랬을 때 전류는 얼마겠습니까? 라고 했어. 뭐 어떻게 구해? ohm의 법칙. 암페어는 어떻게 구합니까? 볼트를 ohm으로 나눠주면 된다더라. 그럼 볼트는 얼마야? 크기가 50이고 ohm은 6 플러스 J8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J의 2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50볼트에 자 8에 플러스 J의 6이 되더라. 10이니까 5A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보기에서 5A, 다 5A다. 그죠? 벡터적인 해석하셔야지. 그래서 뭐 하시면 돼? 계산기 누르시라고. 또는 여기다가 뭐 이제 8 마이너스 J6을 또 여기도 8 마이너스 J6을 곱해보니까 얼마 나와요? 4 마이너스 J의 3A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 자, 64번에서는 키워드가 회로망이야. 회로망에서 능동과 수동의 차이가 알아야 돼. 이 능동은 전원이 있는 회로망. 전원이 존재하니까 거기에 내부 임피던스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65번이 됩니다. 65번. 65번을 보시게 되면 65번에 자, 삼상 평형 회로에서 선간 전압이 200V이고 각상의 임피던스가 24 플러스 J7ohm이에요. 그러면 우선은 선간 전압이 200V입니다. 선간 전압이 200V이고 각상의 임피던스가 24 플러스 J의 7ohm이에요. 자, 이때 Y결선이죠. Y결선이고 이때 유효 전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 와트란 말이죠. 유효 전력 P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적어. 3배의 VP의 IP의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또는 루트 3배의 VL IL 코사인 세타가 되면 되겠죠. 또는 3배의 IP의 자승에 R로 구하면 되겠지. R분의 V 자승은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게 R을 직렬 회로니까 3배의 자 어떻게 됩니까? R 자승 플러스 리액턴스 자승에 VP의 자승에 R로도 구할 수 있다더라. 경우의 수는 네 가지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예요? Y결선이니까 Y결선의 특징 불러보세요. 얼마가 돼? 선간 전압은 상 전압보다 몇 배 크고 루트 3배 크고 선이나 상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더라? 같다더라.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 하셔야 돼요? 임피던스가 존재하니까 야, 임피던스 삼각형 그려보시라는 얘기지. 그럼 이게 세타야. 그러면 저항은 24가 될 것이고 리액턴스는 7ohm이 됩니다. 그러면 자 P상 여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24의 자승 플러스 7의 자승의 제곱근이 되더라. 그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뭘 할 수 있습니까? 코사인 세타 역률 구할 수 있겠죠. 역률은 24에 대한 자승 플러스 7의 자승의 제곱근에 대한 자 24가 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임피던스 크기 알았고 자 전압의 크기 나와 있으니까 뭐 구할 수 있냐? 네 번째 상 전류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네 번째 상전류야. 그럼 상전류는 임피던스에 대한 상전압이니 자 임피던스의 크기는 얼마가 됐고요? 24에 대한 자승 플러스 7의 자승의 제곱근이 됐고 상전압은 상전압은 선간전압이 200이니까 루트 3분의 200V가 되더라. 그럼 여기다가 다 대입해보면 되겠네. 자 3 곱하기 상전압은 루트 3분의 200이 될 것이고 상전류는 이렇게 되겠죠. 24에 대한 자승 플러스 7의 자승의 제곱근에 대한 자 루트 3분의 200이 될 것이고 역률은 24에 대한 자승 플러스 7의 자승의 제곱근에 대한 24가 되면 되더라.
아니면 여기다 해봐도 상관이 없어요. 자, 루트 3배의 성간전압은 200이야. 상전류는 선전류와 같기 때문에 여기는 24에 대한 자승 플러스 7의 자승의 제곱근에 대한 자 루트 3분의 200이 될 것이고 역률은 자 24에 대한 자승 플러스 7의 자승의 제곱근에 대한 24를 계산해보면 되더라 이거지. 자 또는 이 부분이 되겠죠. 아 나는 이렇게 풀 거야. 그러면 자 24에 대한 자승 플러스 7의 자승의 자 루트 3분의 200의 전체 제곱의 24.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3배 곱하기 자 24에 대한 자승 플러스 7의 자승의 상전압은 루트 3분의 200이 되니까 거기에 자승에 곱하기 24. 맞죠? 다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연습이 되면 야, 나는 주어진 걸 가지고 어떤 부분이 훨씬 쉬울 것인지 그걸 판단을 해보시라는 얘기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풀어보니까 얼마 나왔어요? 1536W가 나온다더라. 이해 되셨죠? 해보셔야지 알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회로를 뭐 합니까?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다 대입만 하시는 연습만 해보시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6번 문제예요. 66번. 자, 6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단자 회로망이에요. 그럼 2단자 회로망이 나왔기 때문에 이 GS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구동점 임피던스라고 했었지. 그럼 구동점 임피던스가 얼마냐? ES 플러스 3에 대한 S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간략화 시켜보게 되면 SS 약분되니까 2 플러스 S분의 3이 돼요. 이것만 봐도 그냥 답은 1번이 돼요. 근데 해보시라는 얘기지. 그죠? 나는 이건 모르겠고 1번을 봤어. 1번을 봤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옴이고 자 여기가 3분의 1 페럿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동점 임피던스에서 자 GS는 자 여기는 저항이 있고 유도성 리액턴스가 있고 용량성 리액턴스가 있는데 자 유도성 리액턴스는 j2의 오메가 L옴이 될 것이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j 오메가 C분의 1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이 j 오메가 같은 게 뭐야? 복수함수인 S와 같다는 얘기였죠. 그러면 유도성은 SL 자 용량성은 SC분의 1로 변환만 시켜주시면 된다라고 했어. 맞죠? 저항은 그대로 상수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이제? C, S분의 1의 형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C가 얼마요? 3분의 1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S니까 S분의 3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구동점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S분의 3이네. 아니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네. 어떻게 하시라고 이제 이걸 가지고 자 회로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구동점 임피던스를 찾으려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이. 자, 이거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 구동점 임피던스. 이게 구동점 임피던스인데 그 구동점 임피던스는 자 유리수야. 유리수다 보니까 자 분모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더라. 맞죠? 이거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럼 분자가 0이 되면 구동점 임피던스가 뭐가 됩니까? 0이 되더라 이거지. 그죠? 분모가 0이 되면 0분의 상수는 구동점 임피던스는 무한대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상태? 여기는 단락 상태. 그러니까 분자가 0이 되는 상태는 쇼트가 된 거고 분모가 0이 되는 상태는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돼서 개방 상태가 되더라 이거야.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지. 이게 또 시험 문제 나오니까. 구동점 임피던스는 이게 다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자, 67번 문제를 볼게요. 역 라플라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자, fs 라플라스 변환된 크기가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3분의 2예요. 역 라플라스를 변환을 했어요. 이거 부분분수 전개하지 말라고 했어. 그죠? 자, 어떻게 해요? 라플라스 우리가 아까 1번 문제처럼 기본적인 라플라스 변환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자, 1번부터 해보시면 된다라고 했어. 시간 함수를 다시 라플라스 변환을 해가지고 그럼 이제 보세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예요. 자,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입니다. 자, 여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s의 플러스 1분의 1이 돼요. 그죠? 선형의 정리.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 플러스 3분의 1의 형태가 되겠죠. 그 마이너스야. 그러면 통분을 해보니까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여기는 s 플러스 3에 마이너스에 s 플러스 1의 형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 여기 SS는 약분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자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여기는 2가 된다더라.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아유, 벌써 나왔네 이게. 이렇게 나오겠지. 맞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분수 전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 S 플러스 1분의 K1이고 플러스 S 플러스 3분의 K2니까 이걸 라플라스를 시간 함수로 역변환시키게 되면 K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플러스 K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수함수의 진수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t와 마이너스 3인 걸 찾으면 답이 당연히 몇 번입니까?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8번 문제. 영상 임피던스에 관련된 얘기예요. 영상. 회로가 자 68번에 자 T형 회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T형 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4ohm이고 자 이게 5ohm이래요. 자 이때 G01과 G02는 각각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상 1차 측의 임피던스와 2차 측의 임피던스 값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G01 불러보세요. 어떻게 구해요? 4단자 정수인 ABCD 파라미터 가지고 구할 때 ABCD만 잘 굴리시면 돼. 그럼 분자부터 A, B, C, D 분의 제곱근이 이게 G01이더라. 그러면 이 두 단자 사이에 걸리는 G02는 얼마입니까? 분 뭐부터? A, B, C, D 분의 제곱근이다. 이 공식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A, B, C, D 파라미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 회로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A, B, C, D 값을 구해볼까요? 구해보니까 여기에 자 어떤 수치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보게 되면 A는 어떻게 구합니까? 1 플러스 5분의 4로 구해요. 맞죠? 그 다음에 B는 자 임피던스는 4분이 없고 어드미턴스는 5분의 1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 다음에 D는 1 플러스 5분의 제로. 그럼 1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 됐네. 그럼 G01은 여기 G01은 여기서 구해볼까요? G01은 자 A는 5분의 9가 될 것이고 B는 4가 됐고 C는 5분의 1이 되고 D는 1이 됐습니다. 거기에 제곱근 그러면 여기는 5분의 1이 되고 5분의 36이 되겠죠. 제곱근 5 약분이 되니까 루트에 36이 돼서 얼마? 6이 나오더라. 그럼 G01은 6이야. 이것만 봐도 답은 그냥 2번인 거지. 그죠? 근데 여기다 이제 해보니까 B는 4이고 D는 1이고 A는 5분의 9고 자 C는 5분의 1이 되겠죠. 여기에 제곱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20 그죠? 곱하기죠. 25분의 9분의 1분의 4가 돼요. 거기에 제곱근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9분의 100이 돼서 제곱근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돼? 3분의 10이 되겠다. 그러면 답이 2번이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여기 68번 문제는 여기 G01과 G02를 모르면 구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A, B, C, D만 잘 굴리시라고. 이거 암기가 되셔야 되겠죠. 이거 암기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69번 문제. 69번 문제. 오늘은 제가 70번까지만 풀게요. 10문제까지 뿐이 못 풀겠다. 그죠? 자, 이 원은 이게 루트 2의 사인의 오메가 t 볼트가 됩니다. 자, 이 2는 4의 루트 2의 사인의 오메가 t의 마이너스 60도 볼트예요. 이때 E1 마이너스 E2의
시료 전압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우리 회로 이게 몇 장이에요? 2장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크기와 위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크기가 얼마입니까? 시료값이. 이게 최대값이니까. 그리고 이게 정연파니까 얼마가 돼요? 6의 각 0도. 자, 여기는요. 4의 각 마이너스 60도. 이걸 실수와 허수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삼각함수형으로. 그럼 여기는 얼마? 6의 코사인의 0도 플러스 j2의 사인의 0도. 그러면 사인 0도는 0이고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여기는 6이 나올 것이고, 자 이제 여기는 4의 각 코사인 60도 마이너스 j2의 사인의 60도. 그러면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그러면 여기는 2 마이너스 j2의 2 루트 3이 나오더라. 맞죠? 그럼 여기는 자 6 마이너스에 2 마이너스 j2의 2 루트 3이랍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 빼니까 4가 될 것이고, 여기는 플러스 돼서 j2의 2 루트 3이 나오겠죠. 이거 계산기 해보셔야죠. 이거 어떻게 4의 자승 플러스 2 루트 3에 대한 자승의 제곱근. 맞죠? 벡터적인 해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계산기 누르시라고. 계산기. 자, 눌러보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 2 루트 자 7 볼트의 전압이 걸리더라.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계산기 자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계산기에서 6의 각 0도 4의 각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60도만 누르면 답이 이게 나올 거야. 변환 과정 하시지 마시라고.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연습할 때나 하는 것이고, 그죠? 자, 거기에 70번 문제를 좀 볼게요. 70번. 기본파의 60%인 제3구조파와 80%인 제5구조파를 포함하는 전압의 외형률 구하라고 했어요. 70번에. 보시게 되면 THD.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외형률이다라고 해요. 외형률. 그죠? 그럼 이 외형률이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합니까? 기본파의, 자, 그 기본파의 실효값. 그 실효값에 대한, 자, 각 고조파죠. 각 고조파의, 자, 실효값의 B로서 나누죠. 그러면 비정연파의 실효값 어떻게 계산합니까? 각 파가 가지고 있는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구했죠. 그죠? 자, 그러니, 자, 이제 여기. 기본파의 실효값을 V1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는 3구조파와 5구조파가 있으니까 그 3구조파의 실효값, 그 5구조파의 실효값에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계산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 실효 전압은 V1이고 3구조파 그러니까 60% 기본파의 60%니까 0.6에 대한 V1이 될 것이고 플러스 자 80%인 5구조파야. 그럼 여기는 0.8의 V1의 전체 제곱의 합의 제곱근. 그러니까 여기 V1이 약분돼서 어떻게 돼요? 0.6에 대한 자승 플러스 0.8에 대한 자승의 제곱근. 그러니까 1이 나오죠. 저희가 수업 시간 때는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어. 기본파가 약분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60%고 이게 80%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보자는 얘기였죠. 그럼 이게 당연히 1인 거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저희가 지금